나는 몸에 열이 좀 많아, 하열질이야, 좀 급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물의 성질, 대표적으로 해산물이에요. 진짜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커피는 무조건 10시 전에 마셔라. 그리고 아침 식사 해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바쁜데 뭔 식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딱 추천하는 게, 그러면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생성저하형은 대부분 마른 복부 비만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위 상태에 맞게 먹는 거죠. 이 사람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돼요. 오히려 더 병체되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따뜻한 걸 먹어야 돼요. 또 소화 잘 되는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고, 그리고 더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뭐 사실은 모든 음식은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될 게 있어요. 밀가루 음식이에요. 예. 왜냐하면 밀가루는 이제 그 속에 글루텐이라는 게 또 소화를 부담을 주는 게 있고요. 또 밀가루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찬 거 먹으면 안 돼요. 예. 진짜 중요하거든요.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위 소화가 안 되니까 사이다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탄산이 위를 자극을 주니까 트림도 나면 소화도 좀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진짜 우선은 좀 가지만 나중에 위는 더 냉해지고 기능은 더 떨어지거든요. 또 간혹 어떤 분들은 탄산수는 괜찮죠, 이 얘기하거든요. 탄산수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당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탄산이라는 거는 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건, 냉장고에서 과일 바로 꺼내서 먹어도 안 돼요. 그냥 냉장고 신선한 거 그냥 먹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에너지 생성 안 되는 사람은 그 냉장고 과일도 먹게 되면 그걸 데우기 위해서 안 그래도 나 부족한 에너지를 소모를 해. 그래서 사실은 위에 부담도 되고 내 에너지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온에 뒀다가 또는 뭐 익혀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은 운동도요, 과격한 운동하면 안 돼요. 주위에 보면 운동 부족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헬스장에 막 피트니스 끊어가지고 사실 한 일주일 가면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거든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라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도 가벼운 산책은 필요합니다. 왜냐? 일단 에너지가 부족하긴 하지만 움직여줘야지 그게 그래도 손발 끝까지 보내줄 수가 있다니까. 또는 이제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요가라든지 뭐 필라테스, 스트레칭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땀 빼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이런 사람 수영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 젊은 여성들 살찐다고 적게 먹고 사무직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허리 아파서 오는 경우 많거든요. 얼핏 생각하는 게 좋은 운동이 수영이잖아요. 수영하게 되면 에너지, 찬물에 들어가서 에너지 뺏기면서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상태를 생각하면 피해야 된다. 그 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자야죠. 수면의 골든타임은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거든요. 7시간이잖아요. 7시간을 포함해서 한 8시간, 9시간 자는 것도 괜찮아요. 길게 잠을 자는 게 좋다.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뭐 운동 부족도 있지만 사실은 많이 먹어서 몸에 체지방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 걷어내야 되거든요. 일단 줄여야 돼요, 식사량을. 줄이는데 갑자기 확 줄이면 몸에 역현상이 나타난다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오다가 왜 갑자기 에너지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지? 몸을 오히려 더 저장해야 되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더 먹도록 식욕 촉진 호르몬을 더 분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적응할 정도로 줄여나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평소 식사의 4분의 1을 줄이는 거예요. 4분의 1을 줄이면서 그냥 밥 반찬 따로 돼 있으면 그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먹던 양을 뷔페 갔을 때 먹는 그런 접시 담아보는 겁니다. 그 양이 4분의 1을 줄여서 먹고, 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 정도면 괜찮으면 또 조금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이 나가는데, 이게 목표는 뭐냐면 음식을 줄여서 뭐 어쨌든 체지방을 줄이는 것도 그 하나의 과정입니다만은, 위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위 사이즈가 줄어요. 우리가 한 2달 정도 하면 위가 줄기 시작하거든요. 위 용량이. 위를 줄이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간식을 하면 안 돼요. 그 몸에 맞게 이제 위 사이즈가 피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요. 그리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위 사이즈가 피팅이 되어 있는데 사이드로 간식을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체지방이 쌓이면서 그거 체지방을 또 먹여 살리려면 또 위를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간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방은 어쨌든 뭐 쉽게 얘기하면 탄수화물이 많이 넘쳐서 대부분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줄이는데 단백질이 줄게 되면 근육량이 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줄이되
저탄 고단으로 먹어라. 탄수화물은 줄이되 단백질은 가능하면 그 식사량의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건강하게 몸을 바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진짜 숨이 헐떡거리도록 땀나는 운동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 선생님 나 1시간, 2시간씩 뭐 공원에 걷고 하는데 살이 전혀 안 빠지고 몸이 전혀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돌려주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과잉된 지방을 태워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핵심이 체지방 줄이는 거야. 그러면 유산소 운동해야 돼. 제일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수영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등산, 조깅 이런 걸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잠에 있어서는 핵심은 뭐냐면 11시 전에 자는 거예요. 왜 11시가 중요하냐면 이 살이 찌고 한 사람들은 운동 부족도 있지만 대부분 식욕을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게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11시를 넘으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 주인님이 에너지를 써야 될 일이 있구나. 에너지를 보강해야 됐네?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지 말아야 될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식에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11시 전에 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요, 이게 생체 리듬이 깨진 거거든요. 사실은 밤과 낮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해. 사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밥도 하루 3번을 규칙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는 걸 규칙적으로, 저녁에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든요.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고, 나는 몸에 열이 좀 많아, 좀 다혈질이야, 좀 급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물의 성질, 대표적으로 해산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고기를 먹더라도 오히려 돼지고기가 좀 찬 성질이거든요, 소고기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신경을 쓰면 좋고,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자극적인 거죠. 맵고 짜고. 이건 다 또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조건 하체 운동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계단 오르기, 스쿼트 런지 하는 게 좋고요. 계단 10층까지 한 2번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오히려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내일 직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솔루션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물도 도움이 되죠.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수 하나 들고 계단 올라라. 제가 진짜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커피는 무조건 10시 전에 마시라. 아침 10시 전에. 우리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몸에 빠져나가는데 12시간이 걸려. 수면의 골든타임이 밤 10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밤 10시에는 내 몸에 카페인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아침 10시 이후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잠 못 자는 사람한테 제가 아침 10시 전에 커피를 마시라 그래요. 이제 그건 왜 그러느냐? 쉽게 말하면 낮에 움직여줘야지 저녁에 잠을 자지, 낮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집에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우리 몸이 밤과 낮을 구분을 못 해. 구분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호르몬의 이 분비가 달라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낮에 밤에 호르몬이 질질 새는 거예요. 그리고 밤 되면 오히려 또 낮에 대한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낮에 많이 움직이고 낮에는 에너지를 끌어올려 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잠 못 자는 사람 아침 식사하고 10시 전에 커피 한 잔 먹고 몸을 쫙 끌어올리면 저녁에는 오히려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이 사람들은 10시에 자면 좋은데 10시에는 못 자더라도 11시부터 2시 내지 3시 그 수면이 핵심이에요. 왜냐면 그때 호르몬이 나오거든.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잠에 대해서 중년 이후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 간헐적 단식은요, 맞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고도 비만이고 단기간에 일단 살을 빼야 되는 경우는 사실 단식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단식해도 문제가 없는 게 저장된 게 많기 때문에 안 먹으면 있는 걸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팔다리 가늘면서 복부 비만, 마른 복부 비만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배 나왔다고 단식하게 되면 근육량 더 빠지면서 오히려 체중은 좀 빠지는 걸로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기초대사력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진짜 먹었을 때 바로 지방으로 다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전환 계기로서 간헐적 단식을 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루 한 끼만 먹는다? 또 하루 2끼만 먹는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또 이제 아침 식사는 왜 중요하냐면 밤낮을 구분하고 당신이 움직여야 될 시간이고 안정을 하고 잠을 자야 될 시간이라는 사인을 주는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햇볕이에요, 햇볕. 살 빼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서 딱 30분만 나가서 움직이는 습관부터 들여라. 그게 핵심이다.
그거 하면 다 절반 이상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이에요. 몸이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아침을 먹어야지 아침 하루 시작이라는 확실한 사인을 주는 거고, 사인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라는 밤에 나오는 호르몬의 밸브를 딱 잠궈요. 낮이라는 걸 딱 사인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 식사. 그래서 아침 식사 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직장인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바쁜데 뭔 식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사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내가 딱 추천하는 게 두유 하나, 계란 2개. 그렇게 먹고 좀 더 자기가 내 건강에 신경 쓰겠다 그러면 오이나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거 조금 먹고 출근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충분한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되는 거예요.